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이팀 오레오의 마케팅 백지은입니다. 게임 소개와 함께 게임의 전체적인 개요, BM, 마케팅, 그리고 제작 진행 과정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하이퍼 캐주얼 장르로 쉽고 직관적인 조작을 통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터치 앤 드래그 방식의 폴링 게임입니다. 다양한 수집 요소를 통해 귀여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지구를 정화해오던 크리스탈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오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저는 오르가 되어 힘의 원천인 크리스탈 라이트를 모으는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탈 라이트의 컨텐츠입니다. 게임에 적응하고 세계관의 몰입감을 키워주는 스토리 모드와 다양한 난이도를 선택하여 실력에 맞게 즐기는 무한 모드로 나뉩니다. 부가적으로 1일 미션과 랭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에서는 게임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간략한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고 일정 점수를 넘겨야지만 다음 스토리가 해금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저들이 각 단계별 장애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당 난이도의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플레이어의 피격 범위가 외곽과 중앙으로 나뉘어 피격 위치에 따라 다른 상태를 보입니다. 1단계는 캐릭터 중앙 피격 시 게임 오버가 되고 2단계는 외곽 피격 시 시야 방해, 중앙 피격 시 게임 오버가 됩니다. 3단계는 중앙과 외곽 관계없이 피격 시 게임 오버되는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무한 모드에서는 크리스탈이라는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유저들이 직접 달리며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각 모드에 따른 랭킹 시스템을 통해 유저끼리 점수와 등수를 공유합니다. 무한 모드는 총 3가지의 모드로 나뉩니다. 노멀 모드는 모든 유저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패스트 모드는 빠른 속도감과 함께 스릴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마지막 하드 모드는 높은 난이도의 장애물 출현율이 높아 유저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모드이나 재화를 노멀 모드보다 1.4배 더 벌 수 있어 재화 수급과 점수 경쟁에 최적화된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1일 임무입니다. 하루에 5가지의 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쉬움, 보통, 어려움 난이도의 퀘스트가 랜덤으로 1개씩 총 3개가 나오고 반복형 퀘스트인 광고 시청과 가차권 사용이 있습니다. 반복형 퀘스트의 경우 최대 3회로 보상을 제한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일 임무를 통하여 유저들이 게임 플레이만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재화를 벌 수 있게 하여 재화 부족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게임은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을까요? 저희 게임의 개발 과정과 함께 핵심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조작 방식과 장애물만 피하면 되는 직관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게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고, 빨라지는 속도를 체감하며 장애물을 피하는 긴장감의 재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성이 있는 캐릭터와 표정, 액세서리 수집을 통해 유저의 성향에 맞게 캐릭터를 선택하고 꾸미는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게임의 스토리 배경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개화 시기가 빨라져 꽃축제의 개막일이 당겨지는 기사를 보며 유저들에게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배경을 설정하였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귀여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플러피4를 레퍼런스 게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하이퍼 캐주얼 장르 중 3D 게임이며 러닝이 아닌 볼링이라는 점에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획 의도인 간단하고 쉬운 터치 앤 드래그 조작 방식과 빠른 속도감이 잘 표현되었고 다양한 요소를 추가한다면 더욱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앱 다운로드 수가 23년 8월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며 실제 유저들의 리뷰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적절한 게임성을 가졌다고 판단해 레퍼런스 게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레퍼런스 게임과 저희 게임의 차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드입니다. 레퍼런스 게임을 플레이할 때 실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게임의 난이도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세분화시킬 수 있는 모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캐릭터의 특성 효과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표정 등 꾸밈 요소를 추가하여 자신만의 캐릭터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상승으로 이어지게끔 하였고 가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적인 재미 요소 또한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입니다. 레퍼런스 게임은 어려운 난이도로 인해 게임 플레이 시간이 짧아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게임은 모드 도입으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여 한 판 안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요소를 넣고 업그레이드 요소를 추가해 게임 플레이 타임을 더 늘리면서 지루함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큰 스토리가 없는 레퍼런스 게임과 다르게 배경 세계관에서 오는 스토리 모드의 추가로 게임에 대한 몰입감과 플레이를 해야 할 이유를 더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랭킹 시스템으로 다른 유저들의 점수와 현재 나의 등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경쟁 욕구를 상승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획에서 개발까지 구현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 게임을 선정한 이후 기획팀에서는 초기 기획서를 작성하고 개발자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과정들을 피그마를 통해 팀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기획서 작성 이후 기획팀에서는 유니티를 활용하여 레벨 디자인에 참여하였고 게임에 맞는 에셋을 구하여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장애물 구성, 위치, 피겨 콜라이더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개발팀에서 추가 보수를 진행하고 게임에 적용시켜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수정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의 전체적인 일정표입니다. 프로토타입부터 1차, 2차 FGT, 최종까지의 개발 과정을 간략히 적었습니다. 1차 FGT 전까지 전체적인 설계와 핵심 기능을 보여주기로 하였고 FGT 기간을 통해 오류 발견과 기능 추가, 게임성 확인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후 빠른 피드백 반영과 수정을 통해 게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게임의 실제 구현된 모습과 함께 간단한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딩 화면에서는 계정 관련 기능과 앞으로 게임에서 사용할 모든 데이터의 로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로그인을 완료하면 로비로 이동합니다. 뒷 배경의 회전과 제목의 반짝임이 시작되고 각 버튼 클릭 시 해당 패널에 설정한 등장 방식이 작동합니다. 현재 커스터마이징을 확인하기 편하도록 캐릭터를 스와이프 시 해당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UI 기능이 현재의 계정의 상태에 걸맞는 기능을 실현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설정창입니다. 설정창은 설정 및 계정, 일일 미션, 랭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정 버튼과 탈퇴 확인 팝업을 통해 잘못된 회원 탈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미션은 하루마다 리셋되며 랭킹은 탭을 켤 때마다 새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상점입니다. 가챠와 강화, 재화 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화 상점에서 인앱 결제가 가능하며 크리스탈을 사용하여 커스터마이징 요소 가챠와 인게임 아이템 강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인게임 구현 화면입니다. 도감에서 완료한 커스터마이징과 모드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준비합니다. 앞으로 전진되는 동시에 터치 앤 드래그 방식을 통해 플레이어를 상하 좌우로 이동하며 가속도가 시간에 비례하여 붙게 됩니다. 게임 오버 시 현재까지 게임 내용이 저장되고 종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유저들의 정보 관리와 전체적인 게임 데이터 저장을 위해
게임 서버 플랫폼인 디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에 서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차트와 랭킹 관리 또한 디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BM과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KPI입니다. 모바일 게임 평균 수명이 1년 이상이 가장 높았지만 인디게임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로 기간 설정을 하였고 블로그 10%와 인스타 15%가 유입된다 예상하였을 때 약 한 달간 유입 예상 인원을 360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팀원들의 지인과 가족들을 포함하여 다운로드 목표를 2230회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의 PUR은 실제 모바일 게임 PUR 평균인 2%로 설정하고 PU는 44명으로 예상하여 총 수익은 약 6,800원의 ARPPU로 계산됩니다. 총 수익은 30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며 게임 개발과 마케팅에서 발생하였던 금액인 23만 5천 원의 손익분기점에 따른 값입니다. 저희 게임의 경우 과금 상품 또한 1만 원을 넘지 않게 책정하였는데 하이퍼 캐주얼 특성상 과금 유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들이 만든 인디게임인 점을 감안하여 ARPPU를 1만 원이 넘지 않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KPI에 따른 BM의 방향성입니다. Not Pay to Win 구조로 유저가 과하게 과금을 하지 않아도 플레이에 영향이 크게 가지 않도록 하였고 단일 재화로 구성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저들에게 과하게 과금을 유도하지 않다 보니 성장에 대한 욕구보다는 플레이를 이어나가며 게임에 대한 애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BM 방향성에 따른 유저들의 플레이 사이클입니다. 지속적인 허들로 인해 업그레이드와 특성 캐릭터의 수집 욕구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소프트 커런시가 빠르게 소모되며 유저들은 재화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어 과금이 유도됩니다. 과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구매하게 될 경우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효율을 극대화한 상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유저들이 콘텐츠를 진행하고부터 과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BM의 요소는 소프트 커런시인 크리스탈과 광고, 그리고 배틀패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화 상품 상점 구현 모습입니다. 최초 구매 시 2배 보상을 주어 구매를 유도하는 미끼 상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크리스탈의 개당 현금 가치를 낮추어 PU 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패키지 구성 상품은 총 5개이며 전체적으로 재화 상품보다 할인율을 높여 개당 현금 가치를 낮추었습니다. 슈퍼 패키지의 경우 PU 전환 상품으로 아이디별 2회 구매 제한을 두어 다른 패키지 상품보다 효율을 극대화시킨 주력 상품입니다. 다음은 광고 BM입니다. 플레이 종료 후 추가 재화 획득, 1일 임무를 통해 부족한 재화를 광고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상점의 광고 제거를 구매하게 될 경우 1일 캐스트 자동 달성으로 매일 일정 150 크리스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광고 제거 상품 구매를 유도시켰습니다. 세 번째 BM 요소인 배틀패스입니다. 플레이를 통해 상품을 받기 때문에 리텐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료로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할인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한정판 캐릭터를 획득 가능하게 하여 구매 욕구를 올렸습니다. 구현된 상점 엑셀 정리 파일입니다. 마케팅 타겟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목표는 크리스탈 라이트의 인지도 향상과 다운로드 수 증가를 통한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겟층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였을 때 2030 세대와 인디게임과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타겟팅을 삼은 2030 유저들에게는 익숙한 매체로 한번 다가갈 경우 그들 사이의 연결망이 탄탄하므로 쉽게 입소문이 번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디게임과 환경보호에 흥미가 있는 유저층에는 대형 게임사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환경보호라는 독특한 가치를 어필하여 관심을 끌 수 있는 니치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 환경 커뮤니티의 게임 홍보글과 함께 게임 수익금의 20%를 환경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넣어 흥미를 끌고 유저들의 충성도와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먼저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 2030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인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각 자료를 토대로 선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저희는 인스타와 블로그로 개발 일지 및 개발 과정 간 비하인드를 올리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 릴스로는 쇼폼을 구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인스타와 블로그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전개입니다. 게임 론칭 전 출시 예고와 함께 개발 일지 및 개발 비하인드를 게시하여 다운로드 예상 유입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폼에 대한 마케팅입니다. 2030 세대의 유입률이 매우 높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크리스탈 라이트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게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행한 이벤트와 향후 지속적으로 게시할 이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론칭 기념 이벤트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레오 게임즈 공식 계정을 언급 후 다운로드 받은 게임 로비 화면과 아이디를 올려주는 유저들에게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각종 환경보호단체 커뮤니티와 인디게임 커뮤니티에도 게임 론칭 홍보글과 함께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저들이 직접 캐릭터의 액세서리를 그리는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뽑힌 유저들에게는 본인이 생성한 액세서리를 직접 구현하여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로 NAU와 리텐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협업 툴을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담은 위와 같이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끝났을 경우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다른 업무를 계속적으로 도와 진행하였습니다. 각 직군별 개발 일정입니다. 노션을 활용하여 업무의 진행 척도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기획부터 구현, 마케팅까지의 일정을 정리한 주차별 스프린트입니다. 1차 FGT 내용입니다. 게임성과 접근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 윈도우 버전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1차 FGT 피드백 내용과 피드백 결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피드백의 내용입니다. 기능의 정상 작동과 체감 난이도 파악을 목표로 앱을 통해서만 FGT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류와 수치 조정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1차 FGT와 같이 화면을 통해 피드백 내용과 피드백 결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를 공유할 곳을 따로 만들어 모든 팀원이 앱을 깔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피드백을 남기면 개발팀에서 반영 후 재배포하고 패치노트를 작성하여 현재 버전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팀은 총 3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업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슈는 개발과 같은 특수한 직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군의 업무를 직무 상관없이 팀원 전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업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여 전원이 크런치 모드로 노력하였습니다. 팀원 간 작업 공유가 잘 되지 않아 담당 팀원 부재 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슈는 디스코드 실시간 라이브, 노션, 구글 드라이브, 피그마 등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툴을 활용하여 회의 시간에 상관없이 서로의 작업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산출물 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디스코드 내 공유 채널을 이용하다 보니 내용이 누적되어 파일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출물 공유는 개발 PM이 관리하되 팀원에게 공유하는 내용은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업데이트 계획입니다. 참여형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와 마케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팀원들이 게임톤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 팀 크리스탈라이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